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목요일의 행복우체통 소설가 김희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번째 상을 받으신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우리들의 동창 모임, 성우 박기욱 씨의 목소리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동창이 서울 본사에 출장을 나와서 우리들의 동창 모임이 열리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모임을 자제해 오다가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모임이다. 동창들 만남의 장소는 동해 샤브샤브, 동창생 누이 동생 가게여서 내 집처럼 아늑하고 편안해서 좋았다. 그런데 최나발 때문에 동창 모임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 별명이 최나발인 최영팔이는 나보다 4살 이상인데 묵은 돼지란 불미스러운 별칭도 있고 입을 시물시물 한다고 씨물이라 불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반갑다며 나팔처럼 생긴 나발잎을 나불대다가 술 거나하게 되니 내 손을 꼭 잡고 형님이라고 부르란다. 나보다 나이가 4살 많다고 말이다. 형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나이 많아도 동창은 동창이지 않는가? 순이 부친이 한 달 전에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묘소도 못 쓰고 유골을 날렸다고 하니 개 돼지 죽은 것처럼 버리면 쓰냐고 핀잔을 준다. 정성껏 잘 모셔야 한단다. 그래야 자식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린다고 했다. 영팔이는 란자와 정자의 기분도 망쳐놓았다. 여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란자야, 정자야 하면서 말이다. 학창시절에도 이 이름 때문에 란자와 정자는 엄청 놀림을 당했었다. 그래서 란자는 한국에 오자마자 이름부터 김연우로 개명했고 정자는 벌써 오래전에 이미 중국에서 큰 돈을 써서 좋은 이름으로 고쳤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새 이름을 전혀 불러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정자란 이름을 그냥 쓰고 있단다. 선순이도 홍순이라고 개명했다고 하니 또 왜 똥순이라고는 고치지 않았느냐? 이름을 바꾸면 새 사람 되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좋아진다더냐? 고해서 선순이를 화나게 했다. 인복이도 주연이라고 이름을 고쳤다는데 그렇게 좋은 이름을 왜 고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복 중에 복은 인복, 복 중에 최고 복도 인복이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들의 동창 모임, 그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내가 느낀 점을 말하고 싶다. 덕담과 좋은 말을 많이 하며 품위 있고 우아하게 말해야 한다. 종교에 관한 말이나 상처 주는 불쾌한 말은 하지 말며 남의 허물과 흉은 보지 말아야 한다.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모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우리들의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참 많죠. 많죠. 예. 특히 이름 가지고 예. 어렸을 때는 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뭐 저희 초등학교 시절 그랬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안 그러잖아요. 동창이 모여서 그런가요? 눈치가 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최나발 씨라는 분이. 네. 저는 박영진 씨의 글을 제가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네. 있어서 반가웠는데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이번 글은 주로 박영진 씨가 이 칼럼 같은 글을 많이 써서 보내주셨는데 쓰셨죠. 이번 글에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주장이 아주 명확합니다. 뭐
모임에서 덕담과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품위 있게 우아하게 말을 하고 또 종교에 관한 말이나 상처 주는 불쾌한 말은 하지 말고 네 번째는 남의 허물과 흉은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이 네 가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는 서사를 도입하셨어요. 예. 네. 그전에도 제가 뭔가 에피소드를 섞어서 쓰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에피소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네. 더구나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주셔서 훨씬 설득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읽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더구나 이 모임 후기를 대신하기도 하는 글이어서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 하나하나 보면은 그 최용팔 씨라는 분이 자기에게 동창인데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형님이라고 네. 하는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서열 사회여서 물론 네. 존댓말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뭐 어른에 대한 공경 뭐 이런 것들이 좋지만은 또 반대로는 굉장히 엄격한 이 서열화되어 네. 있는 사회 또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군사문화의 잔재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존댓말과 더불어서 이런 같은 동창끼리도 형님이라고 부르면 네.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순이 부친이 돌아가셨다니까 굉장히 막말을 하셔서 그러니까. 예, 상처를 네. 주시는 이런 또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난자와 정자 씨의 기분을 어려서부터 네. 놀림을 당했던 분들인데 이렇게 그렇죠. 나이 들어서도 또 놀리고 있으면 그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름 가지고 놀림을 잘 당하기도 하고 네.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별명을 굉장히 그렇죠. 어릴 때 어릴 많이 때는 별명을 별명 가지고 저는 예.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나 이분들은 싫겠습니까? 60대가 돼서도 그렇죠. 이렇게 놀림을 당하면. 그다음에 선순이라는 분이 개명을 했다고 하니까 네. 똥순이를 고치지 않았냐. 이런 눈치 없는 분 때문에 기분이 불쾌했던 사건을 가지고 글로 써주셔서 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박영진 씨에게 에피소드를 더 넣으시라고 얘기했던 건 무엇보다도 문장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만 에피소드를 넣으니까 글이 확 생생해지고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잘하셨다는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글쓰기의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장이고 발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에피소드를 넣어서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군데 네. 인보기도 주연이라고 이름을 고쳤다는데 그렇게 좋은 이름을 왜 고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그 다음 문장까지 이게 박영진 씨 생각인지 아니면은 그 친구분의 생각인지 약간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에는 선순이를 화나게 했다까지는 이 최나발이라는 분의 행동인데 네. 그 다음 문장은 그건 어떤 그 인용이 아니고 네. 직접 화법으로 쓰셨기 때문에 약간 문장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걸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박영진 씨의 글을 들으시면서 예. 혹시 나도 그 동창들이 모이거나 뭐 친구들이 같이 있거나 예. 어느 자리에서건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렇죠. 상처를 주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많이 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네. 뭐 재밌게 하려고 오버를 해서 네. 또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빠른 사과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혹시 잘못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네. 걸르는 뭔가 단계가 필요한데 생각나면 바로 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남에게 상처 주기 쉽겠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60대면은 네. 거의 5, 60년 전에 별명들과 네. 또 뭐 놀림을 계속 사실 그분은 계속 그 평생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네. 그런데 또 그러면 화가 나겠죠. 그렇죠. 조금 재미있게 예. 어쩌다 한 번씩 양념처럼. 농담이란 그거는, 거는 네.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은 선까지. 그럼요.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선 안에서 해야지 그걸 넘었을 때는 상처가 되죠. 네. 자, 그래도 참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동창 모임에 함께 하시니까 즐거우셨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동창 모임을 못 네. 하셨잖아요. 3년 만에 그렇죠. 하셨다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박상규가 노래합니다. 친구야, 친구.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김희정의 글쓰기 교실. 자,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우수작 중에 안혜월 씨의 달콤했던 약혼턱의 사카린물 네.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떠오르는 글이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반수연 소설가의 나는 바다를 닮아서라는 수필집 중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문병원 두 딸에게 어린 딸들에게 뭔가 붕어빵에 설탕을 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이거는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떠오르는 글이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수연 작가는 굉장히 수필을 잘 쓰는 작가여서 네. 들으시면은 또 글쓰기에 도움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가 죽기 2시간 전 언니와 나는 붕어빵을 사들고 병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온돌방 바닥에 혼자 납작하게 누워 있었다. 언니와 나를 보고 눈을 떴고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다. 몸은 야위었고 복수는 차올랐고 얼굴은 검게 변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머리맡 보퉁이에서 하얀 설탕을 찾아냈다. 입맛을 잃은 환자에게 하얀 설탕은 필수품이었지만 아버지는 단맛마저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단맛을 탐하던 어린 딸들에게 설탕은 축복이었다. 아버지는 그 사이 식어서 눅눅해진 붕어빵에 하얀 설탕을 솔솔 뿌려주었다. 나와 언니는 붕어빵을 다 먹고도 손가락에 침을 묻혀 종이에 떨어진 설탕가루를 꾹꾹 눌러 먹다가 종이가 축축해지도록 남김없이 핥았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고 누웠다. 우리는 이내 심심해져 병실 복도로 나가 고무줄 놀이를 했다. 둘밖에 없었으므로 문 손잡이에 한쪽 고무줄을 묶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쪽이 다른 한쪽 끝을 잡았다. 나머지 한 사람은 고무줄을 넘어 꽝꽝 뛰어다녔다. 둘은 같이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러 병원에 와 있다는 사실은 쉬 잊혀졌다. 아버지의 비명이 들렸던가? 한참 놀던 언니가 병실 문을 열었다. 언니가 놀라 뛰어들어갔다. 영문을 모르고 나도 고무줄을 팽개쳤다. 붕어빵을 먹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아니, 나는 아버지가 오래 누워 있었지만 영영 우리를 떠나리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런 장면인데요. 네. 아버지 떠나시기 전에 그 철없는 딸들에게. 어린 딸들이 네. 사온 붕어빵에 설탕을 뿌려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슬픈 이야기죠. 굉장히 그쵸. 슬프지만 네. 이 아버지의 죽음의 순간을 저는 또 이렇게 그 정황, 죽음의 네네. 정황을 이렇게 잘 기억하고 또 생생하게 표현한 특히 아이들의 그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네. 사실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딸들이 겪는 예, 아버지 죽음의 장면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린 네. 글이 별로 드물었던 것 그렇죠. 같아서 예,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더불어 설탕이라는 예. 소재가 예,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그 달콤한 그러네요. 설탕이 네. 이렇게 또 슬픈 맛을 그러네요. 낼 수도 있지요. 네. 자, 이제 퀴즈 한마당 당첨자 발표할 시간입니다. 곡식 같은 것을 까불어서 쭉정이나 티끌 등을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챙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농촌에서 이것이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요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예. 네. 1번 키죠. 네, 예. 정답은 키입니다. 아유, 진짜 젊은 사람들이 키가 뭐예요 하시는 분 거의 많으실 예,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 모를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정말 기술적으로 예, 잘 참 하시던 신기했어요. 분들. 예. 자, 어떤 분이 뽑히셨나요? 예, 이번 주 퀴즈 당첨자는요.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이춘자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이춘자 씨입니다. 이번 주에 상금 받게 되실 분들 행복우체 통해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 중국 산서성 위남시 안혜월 씨,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 퀴즈 한마당에서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이춘자 씨입니다. 네 분께 상금이나 상품을 분기별이 아니라 매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키 생각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우리도 어렸을 때 어렸을 썼어요. 네, 오줌 싸면 내 동생이 예. 예, 그거 쓰고 소금 얻으러 갔었습니다 예.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용복이 불러주는 어린 시절 들으면서요. 김희정 선생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절에 그